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아주 살벌했습니다. 진상아와 피선주 두 사람의 감정 충돌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터진 그 장면. 이건 말싸움이 아니라 거의 사무실 전면전, 말 그대로 냉기류가 휘몰아치는 전투였어요. 사건의 발단은 10억 원어치 대리석 오발주. 상아는 이걸 선주의 실수로 몰아붙이며 사무실을 한순간에 전장으로 만들었죠. 네 실수 때문에 엉뚱한 대리석을 10억 원어치나 주문했... 와, 이 한마디 상아 특유의 얄미움 플러스 선 넘는 단정짓기 플러스 무대 위 주인공병이 동시에 발동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주는 당연히 반박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상아는 멈추지 않고 그럼 내가 거짓말하냐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비용 우리더러 다 책임지라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하며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죠. 선주는 당황한 채 컴퓨터를 켜서 파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절망 가득한 표정으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선주의 표정을 본 상아는 바로 기회를 틈타 또 한마디 날립니다. 잘못 보낸 거 맞네? 이래도 발뺌할 거냐? 하지만 선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이 말에서 느껴졌죠? 선주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손으로 이 파일을 보낸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아는 여기서 또 한 수 더 떠서 아주 비열한 공격을 시도하죠. 그럼 뭐 컴퓨터가 알아서 보내냐? 회사에서 정신 빠져서 연애질이나 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업무 문제를 넘어서 사생활 비난까지 연결해버리는 비수였습니다. 심지어 선주만 몰아세운 게 아니라 갑자기 김소우까지 불러들입니다. 김 팀장도 부하 직원 실수 책임질 각오하라. 둘이 한성 가서 무릎을 꿇든 대리석 공장 찾아가서 물으든 돈을 마련하든 해결하라. 이 대사는 그야말로 상아가 이 사태를 선주와 소우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죠.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철저히 책임 떠넘기기와 공개 망신 주기에 집중된 행동. 그 말만 툭 남기고 상아는 유유히 사무실로 사라집니다.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폭탄은 자기가 터뜨려 놓고 연기와 잔해는 남에게 치우라고 하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남진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상아 편인지 중립인지 애매모호하던 전남진. 이번엔 상아에게 뼈있는 질문 한 방 날렸죠. 상아가 선주와 소우를 몰아붙이며 사무실을 얼음장으로 만들던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전남진이 상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질문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톤도 묘했고 표정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데? 하고 느낀 기류가 확실했죠. 그 말에 상아는 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이젠 피선주가 실수해도 날 의심하냐? 와, 이건 오히려 스스로 찔렸다는 듯한 반응 아니었나요? 사람이 아무 일 없으면 그런 건 내가 안 했어 라고 하지? 의심하냐? 부터 튀어나오는 건 심리방어기제 작동 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진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하죠. 아니 피선주가 좀 덤벙대긴 해도 그런 실수를 하나 싶어서 그렇다.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즉 전남진은 선주의 평소, 업무 태도와 실력,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번 사고가 그녀답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누가 그랬던 일은 벌어졌으니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말은 겉으론 중립인 척하지만 속뜻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고 덮을 수 있을 때 수습하자는 신호. 전남진 특유의 회피형 조율 말투지만 사실상 상아에게 기회 한 번 더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상아의 대답은요? 저지른 사람이 책임지게 할 거예요. 정말 이 한마디의 상아 캐릭터의 냉혹함, 자기방어, 책임 전가 본능 다 담겼죠. 전남진 입장에선 이 말을 듣는 순간 상아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거의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아 vs 선주. 두 사람의 정면 대치 감정은 이미 한계까지 차올랐고 드디어 말로 폭발하는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상아는 아주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냅니다. 선주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을 완성해가고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사회적 파산이라는 압박까지 끌고 간 거예요. 상아는 선주에게 아주 뻔뻔하게 한마디 툭 던지죠. 고소당할 것 같은데 너 대책은 있니? 이거 진짜 듣자마자 혈압 오르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협박도 아니고 이미 법적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투였어요. 선주는 억울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짓 맞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다. 이 대사는 정말 짠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선주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고 동시에 상하의 계략을 직감하고 있지만 아직 손에 쥔 증거는 없다는 게 현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그에 대한 상하의 반응은 예상대로 아주 비열합니다. 손해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기다려. 와, 이건 그냥 넌 끝났어라는 일방적 선언이자 상하가 지금 선주에게 가하는 최고 수위의 공포심 조장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주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선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네 집 같다고 맞받아치는 용기를 보여줬고 그건 곧 반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짜릿했던 장면이죠. 바로 김소우의 추궁씬. 지금까지 묵묵히 조용히 움직이던 소우가 드디어 폭발하듯 진실을 들이밀기 시작한 순간 시청자들 속이 다 뚫렸을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주가 파일 조작으로 인해 10억 원 손해를 입혔다는 누명을 쓴 상태 상하는 그걸 완전히 덮어씌운 채 선주를 내쫓으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김소우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피선주 씨 폴더에서 파일이 수정된 시간을 확인해봤다. 사실 14분이었다. 이 대사 하나로 소우의 내부 추적 시작이 공식화됩니다. 그냥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추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 그 시간에 피선주 씨는 컴퓨터 앞에 없었다. 와, 이건 거의 알리바이 증명급 팩트 박치기 선주의 결백을 데이터로 딱 찍어줍니다. 마지막 파일 이름 바꿔서 바꿔치기 한 건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고 소우는 보안실 기록까지 확인해온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에 있던 사람은 진상아, 당신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상하 얼굴이 싹 굳죠. 순간 숨머진 듯한 정적, 그리고 이어진 상하의 반응은 진건축이 바닥에 떨어질 일을 내 손으로 했다고? 여기서 상하는 그 특유의 자존심 포장 논리를 꺼내들며 오히려 억울한 척합니다. 하지만 소우는 바로 받아치죠. 왜 그렇게 어수룩한 짓을 해? 경찰에 의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달라고 할까? 이 대사 완전 직격이었어요. 그 순간 상하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피선주 사표 던지는 장면, 진짜 통쾌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맺히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감정도 자존심도 명예도 다 짓밟린 선주가 드디어 입을 열고 폭발했습니다. 그 시작은 선주의 폭탄 선언. 저 그만둘게요. 그리고 이어진 대사에서 진짜 속이 확 뚫리죠.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회사 말아먹겠다. 나 다니던 회사 다 망하게 할 수 없어서 너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나가줄게. 이 대사 그야말로 사표가 아니라 선포였어요. 상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포기나 도피도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결단이라는 프레임을 선주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멋졌습니다. 하지만 상하는 역시나 비열함 끝판왕 사표 던지고 나가는 선주에게 한마디 날리죠. 내 앞가림이나 잘해. 너 이제 백수야? 여기서 선주 또 한 번 멋지게 받아칩니다. 치졸하다. 고소도 네가 당할 텐데 그 걱정이나 해? 한성에 가서는 뭐라고 할지 고민 좀 되겠다. 와, 완벽한 사이다 회심의 한방. 나 백수, 너는 피고인이야 라는 말이 딱 들리는 듯했죠. 게다가 한성이라는 키워드까지 언급되면서 너 회사 이미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라는 사회적 압박 시그널까지 장렬. 그리고 마지막 정말 통쾌했던 선주의 엔딩 대사. 전 남편 남친에게 날린 한마디. 팀장님도 그동안 참 더러웠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 이건 뭐 감정 정리 끝? 미련 일도 없음, 후련함과 결별 선언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슴 따뜻하고 울컥했던 장면이 있었죠. 바로 선주가 회사를 떠나며 소우와 나눈 작별 인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가득한 교감 갈등과 배신, 폭로와 몰락의 한가운데에서 단 한 줄기빛 같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서려는 선주를 향해 소우가 조용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멋있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느껴지셨죠?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선주의 용기, 결단, 그리고 진심을 전부 인정하고 응원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선주의 반응도 참 따뜻했습니다. 팀장님이 더 멋있었어요. 제 누명 벗겨줘서 고맙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 감정의 거리, 업무 속의 긴장어 클리어. 선주는 그 순간 소우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활짝 웃어 보이는 그 표정은 그동안의 억눌림에서 비로소 해방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소우는 말합니다.
제가 하던 일 마무리하고 금방 따라갈게요. 이건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함께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 자기 자리, 커리어, 조직 다 내려놓고 선주의 선택을 지지하겠다는 감정적 연대 선언이었어요. 즉 소 역시 진건축을 떠날 마음을 굳힌 것이며 이제 두 사람은 회사 사람이 아닌 인생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회차에서 묘하게 찝찝하고 동시에 통쾌했던 장면 하나 있었죠. 바로 남진이 상아에게 잔소리 겸 불만 터뜨리는 장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인데 하는 말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싶을 만큼 불신 가득 플러스 불만 폭발이었어요. 먼저 남진은 상아의 행동을 향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쩌자고 그런 짓까지 했어?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건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넌 왜 또 일을 크게 벌여놓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드냐는 아주 노골적인 불만의 표출이었죠. 이어진 대사는 더더욱 뼈가 있었어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가면 나도 이게 맞나? 심란해서 그렇다? 와, 이건 사실상 후회 선언이나 다름없는 말상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미지 타격 입고 있다는 불편함을 토로한 거죠.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남친의 본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아가 생각보다 더 큰 사고를 쳤다는 걸 인지한 상태. 둘째, 이 결혼이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위기감. 즉, 상아를 감싸주기는커녕 괜히 엮여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아 입장에서 이 말은 동맹 붕괴 신호로 들릴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무기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 그 끈이 신뢰가 아니라 불안과 의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 다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넋놓고 있다가 마지막 한 장면에서 심장이 콩 하고 울렸을 거예요. 바로 선주가 회사를 나온 뒤 조용히 다시 걸음을 내딛는 장면. 선주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피선주, 다시 시작이다. 해보자. 이건 혼잣말이지만 동시에 선언이었죠. 지금까지 선주는 억울함을 견디고 모함을 넘기고 조용히 싸워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새 시작을 알리는 순간 회사도 사람들도 상황도 모두 등을 돌리는 듯 했던 시간 속에서도 선주는 자기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짧은 장면 속에서 보인 표정, 눈빛, 말투는 그저 잘 버텼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나의 길을 간다는 다짐처럼 느껴졌죠. 이 장면은 단순한 여운이 아니라 다음 회차에서 선주가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강한 복선입니다. 그동안 진건축 안에서의 피선주는 늘 공격받고 억울하고 소외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밖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아예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움직임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럼 이어서 예고편 기반으로 다음 회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예고는 정말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진실의 문 앞까지 도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작을 연 건 바로 전남진의 폭풍 분노신이었죠. 전남진이 진상아에게 전곡을 찌르며 말합니다. 너 그러다 대표님 딸 아니라는 것까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진건축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자중 좀 하자. 제발. 이 장면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라 권력 게임의 한복판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진은 상아와 전략적 결혼을 약속하며 진건축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인물하지만 이 말투, 이 표정, 이 어조는 분명히 불안과 초조함의 표출이었습니다. 전남진의 이 발언으로 우리는 몇 가지 핵심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전남진은 상아가 진중배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둘째, 그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진건축 장악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 셋째, 상아의 행동이 그만큼 무모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해졌다는 것. 특히 이번 예고에서 전남진은 처음으로 자중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이건 단순히 상아를 다독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묻어난 경고였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상아의 반응은 정말 가관입니다. 어이없다는 표정, 눈을 치켜뜨며 내가 뭘? 이라는 태도.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상아는 이제 전남진조차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심리. 둘째, 그는 지금 완전히 자기만의 환상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이미 회사에서 신뢰는 바닥, 가족에게는 멀어지고 이젠 유일한 동맹인 전남진과도 생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대화는 다음 회차에 벌어질 핵심 전개, 즉 상하의 정체 폭로 플러스 진건축 내부 권력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전남진이 언제까지 이 불안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진중배에게 드러나는 순간
순간 회사 전체가 어떻게 요동칠까요? 분명한 건 이 한 장면으로 상하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 다음 화는 이 균열이 어떻게 터질지를 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고편 2파트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파트가 진상아, 전남진 라인의 불안과 균열이었다면 이번엔 선주와 소우의 반격 예고편, 그것도 살짝 유쾌하게 하지만 꽤 의미심장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선주와 소우,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장면, 선주가 먼저 말하죠. 그 두 사람 결혼식이라는데 궁금하네요.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동안 모든 억울함, 모욕, 책임 전가, 고통을 겨우 견디고 회사에서 물러난 선주가 이제는 감정을 다 정리하고 제3자의 눈으로 상아와 남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즉 감정적으로 휘둘릴 만큼 휘둘렸고 이제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그에 대한 소우의 반응이 진짜 걸작입니다. 복수열전 한번 찍고 올까요? 와, 여러분 이건 그냥 웃자고 한 말 같지만 진짜 소름 돋는 복선 대사였죠. 장난기 있는 표정, 말투,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 확실한 의지와 열애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선주가 다시 받아칩니다. 진짜가요? 이건 선주의 캐릭터답지 않게 가볍고 유쾌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뚜렷했죠. 나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이 장면은 지금까지 감정으로 당하고 피해자로만 있던 선주가 드디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상아와 남진의 한복판에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수가 단순히 결혼식장 난입이나 물벼락 같은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라면 훨씬 더 지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게 포인트죠. 이 장면은 단순한 장난기 있는 대사가 아니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